네, 2014년입니다. 2014년은 특히 청마의 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말이 지금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청마보다 더 빨리 동승해서 달리겠습니다. 우리 1과목이 뭐죠? 바로 산업안전관리론입니다. 안전만 아는 게 아니고 산업을 하는 겁니다. 왜 할까요? 바로 안전은 뭐예요? 안전제일도 중요하지만 돈하고 직결돼야 되죠. 경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 만들 때도 산업안전관리론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과연 1과목에는 여러분 이번 시험에 대비하여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확인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1과목 1번입니다. 버드예요. 버드는요, 특히 버드보다는 사실 뭐예요? 하이니가 더 많이 나오죠. 그러나 어쨌든 이번 1번은 버드예요. 버드는 5개 연쇄 반응이 발생되는 것으로 재해 발생의 첫 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그런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하이니는 뭐라 그랬어요? 사회적 요인 및 유전적 요인이었어요. 그러나 버드는 그게 아니고 관리가 안 됐다, 기본이 안 됐다 그랬어요. 전문적 관리의 부족이에요. 다른 말로 제어의 부족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1단계 여기 있네. 1단계에 해당. 요것도 말이 첫 단계, 첫이나 1이나 똑같은 말이죠. 처음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본적으로 기본이에요. 3단계는 다 똑같아 그랬어. 직접 원인은 직무, 인적과 물적을 말하고 4단계는 사고. 모든 도미로 이루는 사는 보다 사고라고 그랬습니다. 5는 상해 또는 손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이런 말이 2002년 3월 10일 날 또 7번에 출제됐지만 합격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이니 산업재해 도미로 이론을 기억해야 합니다. 2014년 3월 기사시험에도 출제되었습니다. 진짜 1, 2, 3, 4로 변경되었습니다. 세하가 정보를 채운 이런 말입니다. 지금 현재 2014년 3월 시험에 대비해서 우리 세하책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현재는 2015년입니다. 지금 요걸 제가 강의하는데 아직도 가나다라로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바로 정보를 제공했고요. 반드시 세하 교재를 봐야 된다는 거. 지금 또 벌써 2015년이 되면서 NCS 기준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것이 뭔지 몰라요. 이게 뭐죠? 바로 국가 직무능력 표준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자격과 학력과 직업을 일치시켜 주겠다. 이걸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또 뭐가 생겼어요? 국민 안전처가 생겼습니다. 안전만 전담을 하는 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 길은 바로 여러분이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해야만이 뭐 잘 살고 영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생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다. 왜? 안전관리 목적이 건강과 장수와 돈이잖아요. 그래서 산업안전 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 산업기사 합격은 필기 세하교재 플러스 가연도 10년 이상 보셔야 안전하게 합격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무죄예요. 무죄와 산업재해 며칠 기준으로 한다? 3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무죄운동을 개시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무죄운동 개시 신청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건 언제? 반드시 2주 14일 이내입니다. 바로 제출은 언제? 14일. 합격 날개, 합격 예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교재는 본문도 이렇게 있지만 반드시 여 옆에 뭐다? 합격 날개가 있다. 합격 날개에 뭐가 숨어있다? 합격 비법이 숨어있다. 꼭 기억합니다. 여기서 무죄운동 개시 14일 이내 별지 서식에 따라 딱 한다 뭐 이런 거다. 부주의 현상이에요. 주의는 뭐요? 안전하다는 뜻이고 부주의는 불안전 상태가 아니고 사고예요. 표시한 의식의 우회를 삐딱이 나가는 놈 찾으면 돼.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바로 뭐라 그래서 가다가 확 삐딱이 가는 거예요. 요렇게 가다 왜 이렇게 가냐고.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의식의 흐름이 삐딱하게 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샛길로 빗나갈 경우로 작업 도중 걱정과 고뇌와 욕구 불만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런다? 바로 의식의 흐름 중에서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의식의 우회. 바로 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서 간다. 이런 놈을 가지고 뭐라 그래? 의식의 우회라.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의식의 우회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줬고요. 2004년 8월 18일 또 나왔다. 그 다음에 보충학습, 의식 수준의 저하라든지 의식의 혼란, 의식의 단절 등도 기억하시라 이런 말입니다. 4번에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사용된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최초 설치한 날로부터 볼 필요 없어. 몇 년도 아니야. 날부터 얼마마다 해야 돼. 이건 다 연이에요. 연. 6개월 이내. 됐죠? 이거는 정말 쉽죠. 왜 쉬울까? 열심히 공부했잖아 우리는. 또 봐.
크레인리프트 건설한 사업장의 설치가 끝날 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그 이후부터 2년. 건설에 그래 요거처럼 다른 기계는 다 3년인데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것은 뭐라? 최초로 설치하는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했잖아. 언제? 2011년 3월 20일 날 문제 13번도 했죠. 그 다음 5번입니다. 재해 손실비 중에서는 직접 손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반드시 직접 손실비가 뭐가 있어? 간접 손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손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바로 요양급여, 휴역급여, 간병급여 다 돼. 요사이 생산손실급여는 직접이 아니고 간접에 해당돼. 다 했어요, 여기. 또 나왔어. 산업안전보건 표지는 5가지가 있다. 안전모 착용은 뭐냐? 안전모 착용이라든지 보호구는 뭐다? 그러면 일종의 명령 표지다. 이건 뭐요? 금지도 아니요. 뭐요? 경고도 아니고 뭐 표지? 지시 표시야. 너무 많이 했죠? 틀릴 게 있나요? 너무 쉬워? 아니요.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다 이렇게 봐요. 여기에 다 일종의 지시 표지다. 보호구역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죠. 아니 안전모 쓰라 그러면 쓰고 장갑 껴라면 껴야지. 다른 불만이 있다 없다. 불만이 있으면 안 돼. 여러분도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공부해라. 합격한다 그러면 해야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안전의 라인식 목적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걸 가지고 뭐라? 명령표지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우리 93쪽이 있고 2012년 5월 20일 날 또 문제 20분으로 출제됐다. 7번입니다. S사업장에 세하사업장에 종합재해 16종 9이고 도수력 20.98이라면 강도 이루는 건데 이거잖아. 원래 종합재해에 있어. FR 뭐요? 빈도율 곱하기 강도율이야. 그래서 단지 강도율은 구하라니까 요거잖아. 바로 도수율은 나왔어. 그래 강도율은 뭐야? 16종 9의 자성. 왜? 종합재해에서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는 자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13.79. 다른 말로 2니까. 요거는 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셋째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발음을 해가 둘째 자리까지 기억합니다. 그러나 필기니까 그런 것도 필요 없죠. 바로 13.79. 이렇게 찾으면 뭐다? 정답이다. 그 다음에요. 58쪽, 51쪽, 2006년 3월 5일 출제, 2014년 기사에도 출제, 산업기사를 공부하면 기사도 됩니다.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돈도 줄 수 있다. 바로 이게 일석이조예요. 그래요. 8번째입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메커니즘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판단이나 행동을 무비입장, 논리적, 사실적 근거도 없이 받아들이는 거 가지고 뭐라 그랬어? 바로 암시라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모방은 뭐예요? 논리적과 사실적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없애는 거예요. 수없이 강조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디 있어요? 우리 교재 있고 여기에도 있고 동일화, 투사, 커뮤니, 모방 그 다음에 다 했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세부 내용으로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첫째, 산업안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돼.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의무 등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작업환경치의 실시 조치 절차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손실비용 산정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이런 말 없어요. 이거는 뭐 법이야. 손실비용 어디에 있어? 직접비와 간접비로 하이니 것도 있고 버드께도 자폐타킬 수도 있지만 이걸 말하는 손실비용은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세부 내용으로 들어있지 않다. 이게 다 안전보건 총치, 조직과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관리, 그 다음에 작업장 보건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보칙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안전보건관리규정 세부 내용입니다. 10번째입니다. 다음 중 교육훈련의 학습을 극대화시키고 개인의 능력개발을 극대화시켜주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거는 첫째, 관찰법, 배제법, 자료분석법, 상호평가법인데 어쨌든 이것 봐요. 배제시킨다. 너는 안 돼. 이게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답이 보여. 교육훈련 학습 방법에는 관찰, 자료분석, 상호평가, 면접, 질문지, 테스트가 있고 우리 바로 1-168 2005년 5월 29일 날 문제 20번도 출제가 되었다. 11번째입니다. 안전심리 오디오서 처음부터 심리할 때는 동기, 기질, 감정, 습성, 습관인데 해당하는 것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전부 다 감각이니 지능이니 환경이 이런 게 있다 없다? 없어. 요거 바로 여러분도 동기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세화책을 보고 정재수 강의 들으면 떨어지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것도 동기예요. 바로 기질, 감정, 습성, 습관이다. 2012도 나왔고요. 없을 수가 없어요. 12번째입니다. 다음 중 시행착오설에 의한 학습의 법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시행착오 학습 법칙은요 3가지밖에 없어요.
효과의 법칙이 있어요. 연습의 법칙이 있어요. 였죠. 반복. 그 다음에 준비성 법칙이 있어요. 일관, 주간 이런 게 없어. 이런 게. 물론 일관성도 좋은 말이죠. 그러나 시험 문제는 이런 게 없다는 거. 13번째입니다. 다음 중 재조사 시 유의사항으로 적절치 않는 것은. 첫째, 재조사는요, 사실을 수집한다. 우리가 팩트가 있냐 없냐 사실이 아니에요. 둘째, 사람, 기계 설비, 양면의 제휴. 그러니까 불안전 행동이나 불안전 상태를 보라. 요인을 모두 도출하고요. 항상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고요. 조사는 몇 명 이상? 2명 이상 하는 게 좋고요. 목격자의 증거, 추측의 말은 어떻게 해가? 추측의 말은 모두 반영하고. 이거는 하면 안 되죠. 추측의 말은 참고로만 해야 돼. 참고로만. 답이 또 안 나와. 이런 말이 다 써놨어요. 그 다음 그게 계속 앞에 했는 뭐 이야기를 또 했잖아요. 14번째가 되나요? 14번이니까요. 그렇죠.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별안전보건이 있어 대상 작업별 교육 내용 중 밀폐 공간의 작업에 대한 교육 가장 머리가 이거는 단 그 밖에 안전보건 관련 필요한 사항 제외하는데 근데 실제 특별안전보건 교육은요 38가지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밀폐 공간에 대해 이거는 몇 번 나왔어요. 첫째, 밀폐 공간이니까 뭐가 없어? 산소가 없으니까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 관련 사항을 해야 되죠. 유해물질 이거는 해당 사항이었고요. 보호구 착용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사고 시 응급 조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역시 해설로서 상세히 5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밀폐 공간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 폭발 등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건데 실제 밀폐 공간은 뭐 유해가스 산소 결핍이 있는 장소에 그림으로도 표시를 했습니다. 15번째네요. 안전대요. 안전대는 추락을 대비해 착용하는 건 4가지 그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죠. 부품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안전거래는 신체 지지의 목적 전신에 착용한 띠 모양의 것으로 상체 등 신체 일부만 지지하는 것을 제외한다. 맞아요. 둘째, 버클이나 벨트 안전거래와 신축조 연결하기 위한 사각형 금속 고리를 말한다. 이거는 틀렸죠. 버클은 말 그대로 신축 조절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어떻게 조절하는 건데 이거는 사각형 금속 고리는 아니죠. 이거는 고리야 말 그대로. U자 거리는 안전대 잼줄을 구조물을 U자 모양으로 돌린 뒤 훅 또는 카리바너를 D링의 신체줄을 강링에 연결하는 거리 방법을 말하고 한계거리나 잼줄 한쪽 끝을 D링에 고정시키고 훅 또는 카리바너를 구조물 또는 구명줄에 고정시키는 거. 그러니까 한계는 그냥 말 그대로 고정하는 거. U자거는 U자 행태를 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벨트를 착용하기 위한 부속의 금속 장치인데 이게 버클이잖아요. 사각형.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16번째입니다. 무제운동 추진급벽에서 지적 확인의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하는 거. S 2010 좋아 이런 거라 그랬죠. 첫째, 오감의 감각기관을 총동 작업의 정확성과 안전을 확인한다. 그렇잖아. 오감으로 눈, 코, 귀가 있으니까 절대 사고 내지 마라. 이런 뜻이 바로 지적 확인해. 형광등 상태 좋아 이런 걸 말한다 그랬잖아. 그죠? 터치 앤 콜은 뭐라 그래서 왼손을 잡고 엄지손가락을 치우는 이게 터치 앤 콜. 그래요. 맞는 거니까 1번 됐네. 여기 했어요. 안전하게 조작 없이 작동 요소에서 자신의 행동을 좋아라고 대상을 지적해 큰 소리 확인하는 것인데 눈, 팔, 손, 입, 귀 등은 뭐 감각기관을 총동원해서 안전을 확인하는 걸 말하고 2013년, 2014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봐 이런 거예요. 이거는 터치 앤 콜이에요. 또 이외에도 터치 앤 콜, 브레인스토밍, 시나리오 역할 연기 훈련 이런 것도 있다. 2013년 3월 10일 문제도 잘 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7번째입니다. 학습 목적이 3요소야. 학습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 그 다음 목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주제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대상이 아니고 학습 정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반드시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를 딸 수 있다가 정도가 되겠어요. 학습 목적의 3요소. 참 쉬운 문제라기보다는 열심히 했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나오면 우리는 만점을 맞습니다. 강의계획 4단계 뭐 이렇게 딱 학습 목적 이렇게 하고요. 강의계획 4단계 첫째 학습 목적이 학습 목적이 포함될 사항이 요거 정도로 말하고 2단계는 자료 수집 체계야. 강의 방법 선정, 강의한 작성. 수없이 반복했잖아요. 18번째입니다. 우리는 언제도 나왔어? 당연히 2013년도, 12년도 다 나왔어. 매슬리 욕구 5단계 이런 최종 단계. 최종은 뭐요? 내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뭐야? 자아 실현의 욕구라. 할 게 없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3번 마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에서 1단계 생리적, 2단계 안전, 3단계 사회적, 4단계 존경, 5단계 자아식 이런 거. 이거는 자기 취미생활도 하고 자기의 최고를 누리는 걸 자아생활. 2013년 3월달에 뭐요? 그 안전의 욕구가 바로 여기 1번으로 답이 나왔어요. 이거는 언제든지 이번 시험에도 나온다. 18번째
마슬로우 욕구 5단계 이론에서 최종 단계 해당 역시 한 걸 지금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네. 2011년, 2013년, 2014년 기사에도 출제됐다. 19번입니다. 안전교육의 3단계가 있어. 기능교육, 지식교육, 기능교육, 태도교육인데 생활지도, 작업, 동작 지도를 한다. 몸에 습관화된다. 뭐야 이게? 동작 이렇게 움직이는 거 뭐야? 태도다. 비주얼 학습, 모니터링 방법 뭐딱 했잖아요. 뭐 이런 거. 작업 동작의 정확과 공부 보고 취급 태도의 안전화가 바로 뭐야? 바로 이것이 태도 교육이네. 그 점검 제도의 정확화, 언어 태도의 안전화. 결론! 안전한 마음가짐을 몸에 익히는 심리적 교육 방법 뭐다? 태도 교육이다. 이게 어디였어? 2011년, 13년. 그 다음에 드디어 20번입니다. 헤드십이에요. 이거는 리더십에는요. 리더십과 헤드십이 있다. 리더십은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리더십이에요. 헤드십은 뭐예요? 바로 장관이나 대통령 임명한 거. 이거는 진정한 지도자는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볼 수 없는 헤드십은 뭐냐? 부하와 사회적 간격이 좁다가 아니고 넓어. 이거 설명 많이 했죠. 표로서도 설명했죠. 왜? 우리는 장관이 되면요, 기고만장해가 이놈들이 나를 만나면 안 만나. 근데 국회의원은 그래도 좀 만날 수 있어. 그게 틀렸어 벌써. 넓다고 답 나온다고 얘기했어. 지휘 형태는 권위주의적이에요. 권한을 부여하는 조직으로부터 위임받아요. 그러니까 권한을 부여하는 조직으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 정부로부터 위임받는 걸. 그래서 장관급을 가지고 뭐라 그래? 정부라 그래. 지 개인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권한에 대한 근거법령은 법적 또는 규정이 있어. 정부의 법에 있다 이 말이야. 헤드십은 뭐 이렇게 쫙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헤드십 외부에 선출된 지도자라서 명목상의 리더예요. 진정한 리더가 아니라는 뜻이요. 그럼 리더십은 집단 구성 우리가 뽑은 겁니다. 밑으로부터 동의해요. 그래 우리 이렇게 해서 너무 신나게 너무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벌써 20문제가 갔어요. 이런 문제만 나오면 그리고 이런 문제만 다른 문제 안 나와. 왜? 은행에서 다른 걸 내가면 안 되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이번 시험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뭐 본다고? 그래 두 번째 아닙니까? 인간공학이 시스템 안전공학에서 만나겠습니다.